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죠. 저희 지금 계속 이어서 키워드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조선 후기에 관련된 내용들 연결되네요. 세도 정치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개항 이후에 우리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상황들을 말해줍니다. 이게 지금 17강부터 18강, 19, 20, 21강까지 연결되거든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 을미개혁,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권피탈과 국권수호운동. 지금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것들은 거의 시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5번 이상 출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7강에서는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도 정치에 관련돼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탄간오리의 수탈로 나라 안에 안팎으로 정말 지금 힘들지요.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고종을 대신해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흥선대원군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왕권 강화에 대한 내용들도 연결해서 같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연결되고 척합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운요 사건 같이 나오겠네요. 연결해서 17강에 키워드를 품은 기출문장 같이 나가볼게요. 자, 1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빌미가 되어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네, 맞아요. 1866년으로 연결한다고 했죠. 저희가 5년 단위로 연결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거의 결과는 신미양요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번.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알렸다. 네.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워서 통상 수급 거부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자, 3번.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 읍계를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였다. 네, 맞아요. 병인양요 관련돼서 또 나옵니다. 똑같이 1866년 우리가 프랑스 선교사를 이제 탄압하는 사건 때문에 오지요, 강화도를. 근데 누구 생각해야 돼요? 병인양요하면 양원수, 그리고 나서 여기 외교 장각을 불태우고 여기 도서를 약탈당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네요. 자, 4번.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네, 흥선대원군이 이제 양난을 겨치고 나서 불에 탄 경복궁을 중건했다고 했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화폐, 우리가 말을 했죠. 당백전. 근데 이게 백성들한테 불만을 좀 샀어고 얘기를 했죠. 오히려 물가만 크게 올라서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왕실의 위엄과 권위 회복을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은 다시 지으기는 했어요. 그죠? 연결해서 마지막 거 5번.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네, 맞아요.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운요 사건 때 연결해서 1875년,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1876년,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한다.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일본에 유리한 상황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초의 불평등 조약.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면 되겠네요. 자, 18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했었죠. 그리고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그리고 통리 기무아문이라고 해서 계하정책 총괄 기구가 생겼고요. 별기군 나왔죠. 별기군 나오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좀 있으면 이모군란 나옵니다. 99군인들의 불만을 품은 이제 군란, 이모군란 나오네요. 갑신정변 하면은 우정천국에서 개국 축하연을 열었던 갑신정변. 누구? 김옥균을 포함한 서재필, 서강보, 박영효. 이렇게 3.1천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네요. 한성조약, 텐진조약 맺었다라고 연결을 했었네요. 같이 가서 한번 키워드를 품은 기출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네, 방금 말했네요. 우정총국, 우체국이지요. 개국 축하연에서 3.1천하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2번. 정부의 개하 정책으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네, 90군대가 아닌 이제 새로운 하나의 군대가 생겼네요. 별기군. 자, 3번.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 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네, 밥에 모래가 섞여 있고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모군란 연결해서 같이 가면 됩니다. 자, 19강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을미개혁입니다. 1894년 갑신정변 이후에도 양반과 지방 관리들의 행포가 계속되자 농민들은 이제 힘들지요. 동학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농촌을 중심으로 펼쳐나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은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서 사발통문, 우리 이거 봤지요. 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누군지, 주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들어진 문서예요. 자, 봉기들이 일으켜지고 전주 화약 연결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갑오개혁 연결되네요. 갑오개혁 1차, 2차 연결됩니다. 김홍집 내각이 최고 정책 의결기구인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다. 갑오개혁. 정치적인 거, 청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경제적인 거, 도량형, 세금을 화폐로 징수하고 화폐제도 시행한 거, 신분제, 조혼 이런 건 내용들 보면은 가보게요. 하지만 계획을 성급히 추진했대요.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고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백성들의 반발이 컸다. 자, 2차 갑오개혁 나옵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잡은 일본, 우리 내정 간섭 더 커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일제 강점기 옵니다. 혼범 14조에 연결돼서 자, 개혁안을 발표했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혀지네요. 자, 개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고 박용우가 왕비를 시해하는 모함을 받아서 일본으로 망명가면서 개혁이 중단됩니다. 을미개혁과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을미사변, 조선의 친러시아 정책의 위기를 느낀 일본이 여우사냥, 자, 비밀 작전하에 경복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여기에 연계되는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 반발, 그리고 결과는 고종이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버리는 아관, 파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갑니다. 자, 19강의 키워드를 품은 기출 문장 1번부터 나가볼게요. 1번.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네,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을미사변입니다. 자, 2번. 농민들은 정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네, 전봉준 나오네요. 동학농민운동. 자, 3번.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네요. 1차, 2차. 자, 4번.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쳐 옮기는 아간 파천을 당해야 네, 한다. 고종이 아관, 파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면 되겠네요. 자, 20강으로 연결합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서도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아간 파천 이후에 외국의 경제 침탈이 심해지자 서재필이 다시 귀국을 하지요. 서재필의 모습 얼굴 보세요. 자, 독립협회를 세웁니다. 독립협회에서 활동들, 독립신문 만들고요. 독립문 건립합니다. 만민 공동에 개최하고요. 의회 설립, 해산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대한제국 다시 고종이 황궁합니다. 어디로? 경운궁이라고 해서 덕수궁이에요. 고종의 모습 보세요. 서양식 군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 연호를 광무라는 이름, 황구단에서 황구단 모습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후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본신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신라 방성대국 장지연하면 황성신문 그때 얘기를 했네요. 양기탁과 배들 얘기하면 대한매일신보. 자, 이화학당하면 외국인 선교사, 유경공원하면 근대적 관립학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병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하면 광해원, 우체국 얘기하면 우정천국 여러 개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자, 20강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에 관련된 키워드를 품은 기출 문장 1번 나갑니다.
여성 교육을 위해 선교사 스크랜턴이 네, 이화학당을 네, 맞아요. 이화학당을 설립합니다. 자, 2번. 독립협회는 서재필, 이상재 등이 주도하였다. 네, 독립협회. 서재필 다시 귀국해서 만든 거지요. 자, 3번. 고종 황제가 황구단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네, 다시 황궁에서 황구단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자, 4번. 독립협회는 근대적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네, 만민공동회, 민중집회였대요. 만민공동회, 정부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대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고 자주 국권의 운동을 전개했대요. 정부 대신들이 참여한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 6조가 결의되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거 5번.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광해원을 설립하였다. 네, 알렌 이렇게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배웠지요. 선교사 알렌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대로 이어서 21강으로 가봅니다. 국권 픽탈과 국권 수호 운동입니다. 자, 러일 전쟁 1904년에 일어났어요.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겼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 있으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요. 을사늑약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의 완강한 거부에도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나서는 된 게 뭐죠? 결과가 고종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7년에 고종 강제 퇴위. 일전에 헤이거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항일 의병운동,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10년, 2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권 수호 운동에서 우리가 많이 보신 분이 나오죠. 안중근. 고종의 강제 퇴위 때 너무 화가 나겠지. 연해주로 가서 계몽운동 나갔고 이렇게 해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처단합니다. 하지만 리순 감옥에서 갇혀서 재판을 받았고 1910년대 사형을 처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았던 국제보상운동. 우리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차가나 강요하면서 일본에 진 빚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갚아볼까? 라고 했지만 잘 안 되지요. 애국 계몽단체 여기에서 우리가 신민회가 나옵니다. 보안회도 나오지요.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봤어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관련된 거는 보안회. 안창호, 양기타, 이승훈에 관련된 비밀 결사하면 신민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혜영 연결되고 자기회사 태극서관, 오산학교, 대성학교 연결하면 신민회입니다. 우리 역사, 우리말 하면 신채호, 주시경 나옵니다. 자, 21강 국권 피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관련된 키워드를 품은 기출 문장 나갑니다. 1번. 안창호는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네, 신민회 관련된 거 안창호 나왔네요. 대성학교 설립. 자, 2번.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네,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우리는 을사오적에 맞춰서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고종이 퇴위 당하는 강제 퇴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대구에서 나라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 네, 이거 시작되었다. 처음에 시작이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우리가 진 빚 우리가 갚아볼까 했는데 그거 마무리까지 잘 되진 않았지요. 자, 4번. 이회영은 삼원 네, 삼원보호 맞아요.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어요. 자, 이것도 관련된 거는 신민회 맞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혜영이 만주 삼원보에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다. 이혜영. 자, 5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네,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연해주로 가서 계몽운동을 펼쳤고 그리고 나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처단했다. 그게 언제? 1909년 이렇게 연결했네요. 그리고 10년에 사형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네요.
자, 국제보상운동 7년, 신민에 관련된 것도 7년, 1907년, 1907년 이렇게 연결하고 1905년 을사늑약 알겠지요?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연결해 볼게요.